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달 초부터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달 중에 열릴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양측이 이를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타스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의 출발 시장과 도착의 예정 시장, 그리고 회담 일자나 장소는 이렇게 자세하게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심야나 오늘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을 하고 오늘이나 내일 중에 푸틴 대통령과 함께 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날 경우에 2019년 4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4년 5개월 만에 같은 도시에서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쓸 북한의 재래식 무기나 북한이 비대칭 전력 확보에 투입할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을 교환하는 무기 거래가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 웨어버리를 위해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을 늘리는 문제, 러시아의 대북 식량 수출 같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이 다뤄질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오늘과 내일 중에 또 열릴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한 소식들도 함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살펴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히토류의 수출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와르 이브라임 말레이시아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자원 착취와 손실을 막기 위해 히토류의 원료 수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안와르 총리는 정부는 히토류 산업을 지원할 것이며 수출 제한 조치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이나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히토류의 최대 생산 국가는 중국입니다. 현재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베트남 등과 함께 동남아시아의 주요 히토류 생산국 중 하나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최근에 관련 산업들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의 히토류 매장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이 다량의 국가들이 이 수출의 다변화를 구간들을 찾는 구간 속에서 이 관련해서 세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중국의 수출 제한 보도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말레이시아 측에서도 이러한 소식들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스, 티플렉스, 히토류 관련 종목들 여러 가지들 함께 묶어서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단독 보도인데요. 지금 살 빠지는 당뇨약이 굉장히 공급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말부터는 한 달간 아예 공급이 끊길 수도 있겠다라는 보도인데요. 실제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쓰고 있는 트루리시티라는 약은 먹는 약으로 혈당 조절에 실패한 환자들이 맞는 GLP-1 계열 주사 치료제입니다. 이 초기 환자들이 맞는 저용량 제품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자취를 감춘 상태고요. 그간 약국들은 처방약을 내주지 못하거나 저용량 제품을 고용량으로 대체해서 버텼는데 아마 이달 말에는 이마저도 공급이 끊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제조사인 한국릴리는 최근 도매상에 이달 말에는 고용량 제품도 공급이 어렵다라고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공급이 재개되는 시점은 다음 달 중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공급난이 빠르게 해소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당뇨병 이외에도 체중 감량 목적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제약사들의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네, 시간에서 관련 종목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인벤티지랩 중심으로 상승세가 펼쳐졌고요. 그 외에도 펩트론이라든지 또 라파스, 대원제약 관련 기업들 있으니까요.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들 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오는 4분기부터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소폭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4분기에 낸드 가격이 직전 분기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0에서 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IT 수요 위축과 공급 과잉에 낸드 가격은 한동안 하락세를 보였고 3분기까지도 그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공급업체들의 반도체 감산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낸드 가격이 소폭 이제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트렌드포스 측에 따르면
대한 수요 둔화에 대응해서 삼성전자는 9월부터 낸드 50% 감산에 들어갔고 다른 공급업체들도 4분기에 감산 규모를 키우고 재고 감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수요 증가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엄격한 생산 통제로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감산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낸드 가격이 반등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역시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반도체 종목들 소폭 상승으로 마감 짓기는 했지만 최근에 주가가 부진한 모습들을 기록했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해서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도 역시나 단독 보도입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 21이 이번 주 카카오를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가 자회사를 통해 가상화폐 클레이를 만들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팔아서 돈을 모은 뒤 이 자금을 관련 사업에 쓰지 않고 횡령을 했다는 이유인데요. 또 이 단체는 소수의 내부자들끼리 투자나 보상, 용역비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빼돌렸다는 혐의도 함께 자회사까지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 고발장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 있는 서울 남부지검에 제출한다고 하고요. 이 단체 측에서는 클레이의 프리세일 과정에서 횡령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클레이는 카카오 산하의 클레이튼이 발행한 가상자산인데요. 한때는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넘기기도 했었지만 이 국산의 가상화폐 저력을 보여준 이후에는 현재 재단의 무리한 사업 확장이나 내부자 거래 가치 운영 문제로 가격이 폭락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 보도에 대해서 카카오 측에서는 별다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는 카카오 주가 흐름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최근에 카카오 주가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보도에 의해서 타격을 받게 될지 조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보도는 공시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가 베트남의 탄소 섬유 생산 신규 법인 효성 비나코어 머티리얼즈를 설립한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신규 법인은 탄소 섬유와 탄소 복합 재료의 생산과 판매를 맡게 되고요. 효성 첨단 소재는 533억 원을 출자해 지분 100%를 확보합니다. 취득 예정 일자는 내년 1월이고요. 이날 전주 공장 탄소 섬유 생산 라인도 증설한다고 함께 공시했습니다. 역시나 투자 금액 500억 원을 소폭 넘기고요. 효성 첨단 소재는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세계의 탄소 섬유 수요에 대응할 계획인데요. 세계 탄소 섬유 수요는 지난해 15만 톤에서 오는 2025년에는 24만 톤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측에서는 글로벌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베트남 지역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효성 첨단 소재 한 종목 함께 엮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살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